치료에 있어서 극점은 최고의 경지는 하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황제께서 하위일 그 하나가 뭐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이 경락파동 명상이라는 것은 한약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전반적인 얘기가 이제 조금 유연한 사고,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신 이제 정말 내가 체험적으로 느껴보면 이제 좀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게 경납파동 명상이죠. 그렇죠. 네, 경납파동 명상은 뭐고 좀 어떤 분들이 하면 이게 좀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경락파동 명상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맘따병원에서 시연을 하고 있는데요. 치료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약으로 말한다면 네. 선발투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중간개투가 있고 마무리투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병원에서도 양방 한방 선생님들이 계시고 선발투수들이 있는 거죠. 중간개투도 있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런 양한방의 치료를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마감하는 것은 마무리투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경락파동 명상은 마무리투수다. 네. 그 양키스의 그 리베라인가요? 네, 방어율 0점대 투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0점대 방어율을 가진 강력한 마무리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을 맺어짓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 경락파동 명상이라는 것은 한약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황제내경 소문 13편에 있는 이정병기론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정병기론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들으면은 좀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황제라는 아주 지혜로운 임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물리에 통달한 기백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기백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문답을 한 것이 황제내경이에요. 생리병리를 문답을 한 거죠.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백이 얘기합니다. 치지 그거 이리요 이런 얘기를 해요. 치료에 있어서 극점은 최고의 경지는 하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황제께서 하위일 그 하나가 뭐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그 일은 인득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인을 해소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 황제내경은 결국에는 기혈순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환이 잘 되면은 병이 없고 순환이 안 되면 병이 생긴다는 것이 황제내경에 있는 큰 흐름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순환만 잘 시키면 돼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다시 물어요. 내하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이러니까 기백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폐호세규하고 이것은 대문을 닫고 창문도 닫는 거예요. 계지병자하여 그 병자에게 마음을 잘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제 꼭 뭐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제 주변 환경을 안정시키는 거죠. 편안하고 좀 안정된 분위기, 평화가 흐르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의사가 환자에게 집중을 해서 상문 기정하고 그것은 환자의 정황을 자세히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이 왜 병이 생겼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한 다음에 이종 기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뜻을 따르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뜻이 바로 뭐냐면은 이 우주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고 이 에너지를 잘 받아들이면 병이 낫는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잘 이해하도록 의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자가 그렇군요. 이 우주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좋은 파동을 일어나게 하면은 병이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득신자는 창이요 실신자는 망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득신, 여기서 신은 신명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무한하고 가득 차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얻으면은 살고, 실신자는 망이라 이것을 얻지 못하면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훌륭하군요 이렇게 마치는 분이에요. 네.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수년 동안 아니 한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해온 거예요. 이 신명이 과연 뭐냐? 신의 에너지가. 근데 그것이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이 우주는 이미 에너지예요. 기본 단위가. 에너지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음은 뭐냐? 마음은 에너지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그 에너지를 부르는 주파수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이제 다 통용이 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한 가지 사고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물질관에 매이다 보면 이거는 뭔 얘기라고 이게 되는데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뇌를 보자고요. 우리 뇌라는 것은 막대한 기억을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생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이 뇌의 15%도 못 쓰고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뇌의 용량을 풀로 돌렸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내가 살아온 동안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기에는 형격히 부족하다는 것이 뇌생리학자의 견해예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뇌에서는 그것을 저장하지 않고 망각을 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삭제, 또 이제 저장하고 삭제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삭제된 데이터는 어디 갔냐 이거죠. 그죠? 뭐 뇌에 남아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는 뇌에 대한 시각도 바뀌고 있어요. 뭐냐? 뇌는 단지 저장 창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과 같은 거죠. 또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어때요? 다양한 유튜브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럼 우리가 이 다양한 유튜브 영상 이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네. 어디 있죠? 클라우드에 있겠죠. 클라우드에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 뇌라는 것은 다시 해보자는 얘기야. 마음이라는 것은요, 에너지이면서 주파수이면서 데이터이면서 안테나라는 거죠. 그런 가설이 지금 이제 요즘 세상에 나오고 있어요. 네. 뇌는 안테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정보들, 데이터들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 이거죠. 우주 어딘가에 저장고 있다가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걸 블랙홀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쨌든 우주에 저장이 돼 있는데 클라우드가 네. 거기에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내 뇌가 필요시에 주파수를 맞춰서 그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고 정보도 불러올 수 있고 또 에너지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정도도 스마트폰을 만들고 클라우드를 만들고 마음껏 끌어오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유튜브에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올립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 클라우드 정도인데도 그걸 다 저장을 해버려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가설을 세봅시다. 만약에 신이 이 클라우드를 만들어 놨다면은 그거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데이터들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 뇌에다 저장을 하냐고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뇌라는 것은 뇌신경세포가 있고 그 자체를 마음이라도 볼 수 있지만은 그냥 마음이 드러난 하나의 안테나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은 그것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도 있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다면 무한한 영역을 개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축소해서 평가절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세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대표님도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도 있잖아요. 네.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써 마음 별거 아니야. 이건 철학이고 이건 뭐 관념이고 이게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은 못 쓰는 거예요. 내가 평가절을 하면 마음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투이 이 책을 인문 철학서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아유 뭐 인문 철학이 뭐야 또 요즘 세상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철학은 리얼리티다. 철학은 현실과의 직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전에 이제 마음새떡서라는 책을 써서 그것이 이제 중업 베스트셀러 1등까지 했어요. 3일이지만은. 네. 그런데 그 독자님들의 너무 뜨거운 사랑을 받아가지고 제가 보답하고자 이 투이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투이 책에는
마음의 무한 영역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철학서라고 해서 철학적인만 얘기를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활 다 까발겠어요. 네. 그래서 재밌을 것입니다. 아마 좀 읽어보시면은 솔솔한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인문철학 써줬지만은 저는 제가 허준 선생님, 율곡 선생님, 또 퇴계 선생님의 후예이거든요. 저는 새 선생님들을 사숙했어요. 새 선생님들이 저의 직속 스승님이에요. 그래서 스승님들의 생각을 현대어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제가 쉽게 쓰고자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세계 어떤 철학자들과 비교해도 절대 저는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리드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제 사고가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네. 세 분의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프로이드, 뭐 칼 융 이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보잖아요. 그러나 제가 접해본 우리 율곡 선생님, 퇴계 선생님, 또 허준 선생님은 그 이상이다. 그 사고 방식과 생각의 깊이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으로서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의 사상을 제 생활 이야기를 통해서 얽혀냈기 때문에 제 이 투이 책을 읽는다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다.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만큼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이 건강하면은 육체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네. 암 따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마음은 에너지이고 마음은 상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현실은 얼마든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좋게 창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즉 뭐냐, 내가 아파 죽겠어, 나는 암 환자야, 이런 현실마저도 내가 마음을 쓰는 데 따라 가지고 즉시 암 환자라는 생활에서 벗어나 정상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관측을 함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중첩돼 있던 파동함수가 붕괴되면서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즉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우리 이 대표님과 말씀 이 순간에도 저는 명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명상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 에너지가 이미 가득히 흐르고 있어요. 어디에? 지금 제 에너지가 현재는 이 무릎과 발목 이쪽에 에너지가 따끈따끈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세도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좋은 상상력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안테나를 활용을 해서 우주의 충만한 에너지를 한번 끌어오려고 합니다.